이 여권 진짜 당신 거 맞습니까? 캐나다 공항 입국 심사대. 서양 여성의 손에 들린 건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심사관은 믿지 않았고 그녀는 30분간 붙잡힌 끝에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직원이 마지막에 한 말 충격이었습니다. 감동, 눈물, 그리고 믿기 힘든 기적까지. 이곳은 감동 비행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비행해주세요.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에린 맥팔렌입니다. 토론토 소방서에서 7년간 근무했던 소방관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에린, 넌 평생 우리 팀이야. 영원한 캐나다 소방관이지. 동료들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7년 동안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아이를 업고 나온 적도 있고 연기로 가득 찬 아파트에서 할머니를 구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하고 말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긴장감 넘치는 현장,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맴도는 불안감.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인가 싶었습니다. 에린,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아?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번아웃이 온 것 같다고. 잠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휴식이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결심한 후 평소 관심 있던 동물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토론토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씩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죠. 소방관 시절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온화함이 있었어요. 동물들한테도 치유의 힘이 있나 봐.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주 생각했던 말입니다. 아픈 강아지를 돌볼 때면 제 마음도 함께 치유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센터 직원이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시아 쪽에 동물 구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심 있어?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시아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이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무엇보다 제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반대했어요. 에린, 거기서 뭘 하려고 그래? 여기서도 할 일 많은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0살, 새로운 도전을 해볼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6개월 동물 봉사 프로그램이었죠. 그때만 해도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후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소방관 일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배웅 나온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에린, 거기서 한국 남자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나는 일하러 가는 거야.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저 자신도 몰랐던 운명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낯설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서울 근교의 작은 동물병원이었어요. 원장님은 김지훈이라는 분이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에 동물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어색한 영어로 인사하는 지훈 씨를 보며 괜히 미소가 나왔어요. 저도 한국어를 전혀 몰랐으니까 서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통했습니다. 첫 주는 단순한 일들만 했어요. 강아지 목욕시키기, 우리 청소하기, 사료 준비하기 같은 것들이었죠. 지훈 씨는 항상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thank you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 전부였어요. 운명적인 순간은 둘째 주에 일어났어요. 길에서 구조된 믹스견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지훈 씨가 급하게 수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소방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영어로 말하며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지훈 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급한 상황이라 제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방관 시절 응급처치 경험이 있어서 수술 보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술 중에 작은 사고가 났어요. 강아지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제 손등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꽤 많이 났는데 저는 그냥 참고 수술을 끝까지 도왔어요. 오 마이 갓, 블러드. 지훈 씨가 제 상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분이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괜히 귀엽게 느껴졌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방관 시절에 이보다 더한 상처도 많이 입어봤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깔끔하게 붕대까지 감아주더라고요. 조심해야 합니다. 감염 위험 있어요. 어색한 영어였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 씨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 상처를 매일 확인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죠. 번역 앱을 켜놓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는 어때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물 좋아해요? 단순한 질문들이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방관이었다고 말했고 지훈 씨는 어려서부터 수의사가 꿈이었다고 했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가 물어봤어요. 한국 음식 먹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러자 다음날 점심시간에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제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지훈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도 뭔가 따뜻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소방관 시절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와 나누는 대화, 함께 동물들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미소까지. 모든 게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밤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자주 생각했어요. 분명 일하러 온 건데 자꾸 지훈 씨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불을 끄는 일이 직업이었던 제가 이번엔 마음에 불이 붙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숙소에서 한국어 앱으로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말들부터 시작했죠. 오늘은 한국어로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지훈 씨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발음 좋아요. 더 배워보세요. 그렇게 격려해 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지훈 씨도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I want to talk with you more라고 말했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로를 위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로맨틱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2달째가 되자 저희 사이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도 했어요. 지훈 씨가 경복궁에 데려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가 한국의 궁궐이에요. 500년 된 곳이죠.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보며 신기해하는 저를 보고 지훈 씨가 말했어요. 에린 씨도 한복 입어보세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죠. 그 사진은 지금도 제 핸드폰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린 씨, 저 좋아해요.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요, 지훈 씨.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잡은 그 손의 온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봉사 기간이 절반 지났는데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훈 씨와 헤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에린, 어떻게 할 거야?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캐나다의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불확실하지만 설레는 감정을 따를 것인가? 고민 끝에 저는 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에린, 너 정신 나갔니?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걱정만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6개월째 지훈 씨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말이죠. 에린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결혼해 주세요. 반지도 없었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했어요. 네, 좋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지훈 씨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죠.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렸는데 모든 게 낯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가 이제 우리 딸이라고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께는 결혼 후에 알렸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한국에서 살 거예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침묵이 길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기만 하다면 뭐든 상관없다. 1년 후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는 부모님도 기뻐하셨어요. 손자를 보러 언제 캐나다에 올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전직 소방관에서 한국인 아내로, 그리고 곧 엄마가 될 사람으로 말이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사랑은 정말 국적을 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귀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생겼거든요.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한국어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지훈 씨에게 털어놓으며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틈틈이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 나라의 진짜 구성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면접 당일은 긴장됐어요.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십니까?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여기 있고 제 인생이 여기 있어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 됐습니다. 귀화허가가 나온 날 지훈 씨와 함께 울었어요. 7년 전 토론토 소방서에서 일하던 에린 맥팔렌은 이제 없었어요. 이제 저는 진짜 한국인이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소방관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들을 돌봤습니다. 에린 선생님 손길이 정말 특별해요. 다른 봉사자들이 말했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대한민국 여권을 받던 날이었어요. 구청에서 여권을 건네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빨간 표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여권을 보니까 정말 이 나라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지훈 씨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캐나다 여권을 반납하던 순간은 좀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던 해 큰 결심을 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지훈 씨에게 제안했거든요.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손자 얼굴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지훈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렇게 저희는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됐어요. 한국 여권으로 하는 첫 여행이었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신기했어요.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캐나다에 가는 거니까요. 예전처럼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친정 방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저 곧 갈게요. 사위랑 손자도 같이 데려갈게요. 부모님께 전화드릴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만에 보는 가족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빨리 와라, 손자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지훈이도 잘 챙겨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출국 전날 밤, 한국 여권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나라였어요. 내일은 한국 사람으로서 캐나다에 가는 거구나.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곳을 가는 건데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된 거죠. 한국 여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했고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한국 여권으로 출국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습니다. 직원분도 친절하게 좋은 여행 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12시간 비행 끝에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벅찼어요. 3년 만에 보는 고향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관광객 신분으로 온 거였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캐나다 국적자 줄이 아니라 외국인 줄에 서야 했거든요. 지훈 씨가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지훈 씨와 아이는 먼저 심사를 받고 통과했는데 제가 선줄이 더 늦게 움직였거든요. 먼저 가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손을 흔들며 보냈죠. 제 차례가 됐을 때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한참 들여다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좀 의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이 여권 당신 거 맞나요? 첫 질문부터 당황스러웠어요. 네, 제 여권입니다. 영어로 대답했는데 심사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시안 얼굴인데 한국 여권이네요. 어떻게 된 거죠? 결혼해서 귀화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심사관은 뭔가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동료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제 여권을 보며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승객들은 금방금방 통과하는데 저만 계속 붙잡혀 있으니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짜증내는 게 느껴졌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해 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따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결국 별도 검사실로 안내됐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떨렸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란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검사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훈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디 있어요? 왜 안 나와요? 아마 밖에서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보낸 것 같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라고 답장을 보냈죠. 10분 정도 지나서 덩치 큰 보안 직원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해서 더 긴장됐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했어요. 여권 진짜 당신 거 맞죠? 똑같은 질문을 또 받으니까 기분이 좀 나빴어요. 하지만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덩치 큰 보안 직원이 의자에 앉으며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어요. 당신이 한국 여권을 가지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저는 원래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토론토 소방서에서 7년간 근무했고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직원이 중간에 끊더라고요. 소방관이었다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다행히 핸드폰에 소방관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근무하던 토론토 소방서고 이 사진은 동료들과 찍은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직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럼 왜 한국으로 갔나요? 이번엔 좀 더 부드러운 톤으로 물어봤습니다. 동물 봉사 활동 때문에 처음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제 남편을 만났죠. 지훈 씨와 처음 만난 이야기, 사랑에 빠진 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중간중간 핸드폰 사진도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귀화를 결심한 거군요. 네, 맞아요. 가족이 한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직원이 제 귀화 과정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언어 시험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면접에서 뭘 물어봤는지, 얼마나 걸렸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계시나요? 아이 키우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소방관 시절 응급처치 경험을 살려서 다친 동물들을 돌보고 있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나다 소방관에서 한국 아줌마까지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딸이 갑자기 한국 사람이 된다니까요. 개인적인 질문이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엔 반대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주세요. 손자도 생겼고 제가 행복하니까 괜찮다고 하세요. 그 순간 직원 얼굴에 미소가 지나갔어요. 손자가 있다고 했죠? 몇 살인가요? 18개월이에요. 밖에서 아빠랑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오늘 가족 상봉이군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딱딱했던 신문 같은 분위기에서 일상 대화로 바뀐 거죠. 오랜만에 부모님 보시는 거죠? 네, 3년 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요즘 가짜 여권 사건들이 많아서요. 특히 아시안 외모의 서구권 여권을 가진 경우는 더 주의 깊게 보게 되거든요. 직원이 사과하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반대 케이스네요. 서구인이 아시아 여권을 가진 경우라니 처음 봐요. 그럼 이제는 믿어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지금은 한국인이시니까요. 드디어 통과 도장을 찍어줬어요. 여권을 돌려받으며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직원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분 넘게 걸린 입국 심사였어요. 검사실에서 나오니까 지훈 씨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별일 아니야. 여권 확인하는 거였어. 공항 로비에서 부모님과 상봉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년 만에 보는 가족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고 어머니는 손자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를 보니까 가족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 씨도 서툰 영어로 인사했는데 부모님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다음날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2명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에린, 너 정말 한국 사람 됐구나. 신기하다. 제니퍼가 제 한국 여권을 보며 말했어요. 맞아.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진짜 한국어도 잘하고 완전 현지인 같더라. 그때 사라가 궁금한 듯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 어떻게 공항에서 그렇게 빨리 나왔어? 우리는 입국 심사 받는데 20분도 넘게 걸렸는데 너는 금방 나오던데. 나는 시간 오래 걸렸는데? 깜짝 놀라서 반문했어요. 제가 별도 검사를 받느라 30분이나 걸렸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줄 서 있을 때 봤는데 내가 먼저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알고 보니까 제가 별도 검사를 받는 동안 친구들은 여전히 일반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캐나다 국적자 줄도 요즘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캐나다 여권 가지고도 검사가 까다로워졌어. 질문도 많이 하고 서류도 자세히 확인하고. 제니퍼가 불평하며 말했어요. 어디 갔다 왔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뭐 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봐. 짜증나 죽겠어.
그런데 에리는 한국 여권이라서 괜찮은 거 아니야? 사라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가? 나는 별도 검사 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줄 알았는데. 별도 검사? 왜? 친구들이 궁금해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아시안 얼굴에 한국 여권이라서 의심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아, 그거구나. 그래도 결국엔 빨리 끝난 거잖아. 맞아. 요즘 한국 여권이 정말 좋다던데.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도 많고. 친구들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별도 검사를 받은 건 특별한 경우였고, 실제로는 한국 여권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너 정말 선택을 잘한 것 같아. 한국 여권이 요즘 파워가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제니퍼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나도 한국 가면 국적 바꿀 수 있나? 농담조로 물어봤지만 어느 정도 진심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오며 생각해봤어요. 3년 전 한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바꾼 국적이 이렇게 실질적인 혜택도 주다니. 내 여권이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구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같은 저인데 여권 하나로 받는 대우가 달라지다니 말이죠. 캐나다에서의 이주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털어놨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손자를 보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에리나,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아버지가 지훈 씨와 아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걱정됐는데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린 걸 보니까 안심이 된다. 어머니는 지훈 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통했나 봐요. 우리 사위가 참 착하다. 에린이를 진짜 잘 챙기는구나. 사촌들도 신기해했어요. 에린이 한국어 하는 거 들어봤어? 완전 현지인 같아. 그러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죠. 우리도 한국 가면 국적 바꿀 수 있을까? 왜, 너희도 바꿀 거야? 요즘 한국 여권이 좋다던데. 비자 프리로 갈 수 있는 나라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촌들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왜 하필 한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부러워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귀국 전날 밤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어요. 자주 놀러 와라. 손자도 자주 보고 싶고. 어머니가 아쉬워하시며 말씀하셨죠. 내년에는 부모님이 한국에 놀러 오세요. 서울도 구경시켜드리고 지훈이 가족들도 소개해드릴게요. 그 제안에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 우리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구경해봐야겠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훈 씨가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에린이가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밴쿠버 공항에서 출국할 때는 입국 때와 달리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출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 때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 분이시군요. 좋은 여행 되셨나요? 심사관이 친근하게 물어봤어요. 네, 가족들 만나고 왔어요. 자연스럽게 대답하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라고.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 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집에 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심사관이 웃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확신했어요. 이곳이 제 나라고 저는 이 나라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택시 안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한국에서 살기로 한 건 말이야. 그럼요. 이제 완전히 우리 나라잖아요.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한국이 태어난 곳이고 자랄 곳이고 평생 살아갈 터전이 될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한국 여권을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7년 전 토론토 소방관이었던 에린 맥팔레는 이제 정말 없어요. 지금의 저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한국 여권을 가진 진짜 한국 사람이니까요. 이제는 캐나다가 고향이지만 한국이 나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